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장용호입니다. 네, 오늘 한국공간여행학회 충기학술 대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상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 내용은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저희 산업미술대학원의 공공디자인 전공 과목과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은 쉽게 베리어 프리 하고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법제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리어 프리 기반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나 아니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장애 도시를 추구하는 그러한 법률 중심으로 이 법제화가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점차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 20곳 정도로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가 수립된 곳이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2, 3년 사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들이 어쩌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 시킨 조례화 시킨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특별시는 2011년도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제, 물론 배리오 프리 기반입니다.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배리오 프리와는 조금 더 다르게 배리오 프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배리오 프리지만 이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의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게 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떻게 공공 디자인과 이 접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 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공공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공공 디자인 법이 2016년도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이 된 이후에 2018년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어쩌면 복지, 사회, 문화, 관광 등과 같은 이 사회 전방위적인 사안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다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의 통합형 조례 5월 달에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은 이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는 공공 디자인,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 예방 디자인,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을 함께 묶어서 공공 디자인의 이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도시의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이 제대로 어우러진 그러한 조례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까지 포함을 해서 또 서울시에서는 5월 금년이죠. 2020년 5월 달에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과연 우리의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 건강, 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이다. 라고 에드워드 스타인필드와 조다나 메이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공공의 관심이 필요한 그리고 존중의 습관을 생활화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외받지 않는 건강을 위한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등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아픈 기억들을 빠르게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법제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공재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공공재 진흥 종합계획이 2016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협력과 연계를 하겠다라는 것과 사회 문제의 해결, 그리고 소통과 참여, 그리고 일상의 안정과 편의 증진, 그리고 맥락을 유지 발전시키는 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의 목표,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5년 뒤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국가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기본 계획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중앙부처 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종합계획의 전략 목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생활 안전을 더하는 공공 디자인인데 이것은 도시 안전 디자인을 실천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위한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보편적 디자인을 추구하겠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기 쉽도록 가져가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맥락이고요. 네 번째는 품격을 높이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 획일적인 도시 생활이 아닌 각 지역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설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공공 디자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나 또 아니면 교육, 홍보와 같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시키는 수단 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 그리고 전문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주민 협의체 활성화 등과 같은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5가지를 국가진흥종합계획의 전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모든 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이 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중앙부처의 의지가 다분히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진흥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기본 방향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선 서울시는 시민생활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시민 주도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생활 면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확충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생활 재생, 그다음에 도시 재생과 맞물려서 또 서울이 가져가야 될 모습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재생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도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안전하고 편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울시 공공재 진흥 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추진 목표에서도 여기는 챕터 2의 모든 일을 위한 공공 디자인 속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부터 5까지 모두 중앙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가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위한 디자인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 가로 조성 사업이라든지 대표 보행거리 조성, 그 다음에 교통 간섭을 최소화시키겠다,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겠다, 그리고 생활권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등 보행권 확보,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서 보행자에게는 편리하게, 차량은 피곤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문화 공간, 생활 공간에 대한 이용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이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 개발 보급을 하겠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복지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서 신개념의 노후 복지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열린 관광지를 조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관청이 모든 분야에서 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거나 모두 편리하게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반성을 내포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 웹사이트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실내 공간 디자인 등과 같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이 재난 그리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 막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구축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행정서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서식이 많았다고 본다면 지금은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행정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행정서식을 개발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2-1부터 2-3까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더 세부 항목들 속에서 좀 더 폭넓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201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서울이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반성을 깔고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의 특징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것,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십 차례 개최를 했다라고 하는 것 등과 같이 관에서 일방적인 그리고 전문가의 일편적인 그러한 이 내용 속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용자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불편을 느끼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면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2030년을 준비하는 비전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은 지속 가능성을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공적 투자 그리고 보편적인 시민 활동 추구 등을 포함한 장기 계획으로 연계되는 이 비전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 실현성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 마련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 방안 수립에 있어서도 보행 및 재생 정책 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이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실제로 또 공공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그다음에 범죄 예방 디자인 등과 같은 또 사회 문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했다는 뜻에서는 좀 더 유니버설 하나만 보고 수립한 계획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계획으로서 통합 계획을 추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유니버설 디자인은요, 실제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 물론 초고령 사회죠.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 안전 그리고 뭐 재난이나 화재 등과 같은 겉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한 도시를 추구한다거나 편리한 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우스타르 발굴이나 포상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여성에서 아이들로 육아를 통한 아이들의
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 정책 방향도 충분히 내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또 함께 플러스를 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과 보행친화 도시, 탄소제로 운동과 더불어서 보행친화 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또 서울형 여러 가지 사업들의 방향성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티로서 서울이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가 가진 이슈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공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울을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우선 서울이 추구하고 있는 공유도시 모두에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친절한 도시인가 안 되는 것은 없는가 위험하지는 않는가 불편하지는 않는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점을 좀 더 친절하게 풀어나가고 나중에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자. 그것이 공유도시로 가는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맥락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공감 서울을 추구하는 데에는 공유 도시와 공감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설 기준 자체가 약자를 기초로 해야 되고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 및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을 함께 해야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외연 확대나 지속적 선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설 조성이 아니라 단 하나씩이 시설이 아니라 공간 좀 더 폭넓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여타 사업들과는 다르게 공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방식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또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아서 서울형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위가 점차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은요. 삶의 질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안전도시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공유와 존중의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과 혁신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전략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별 세부 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까 전략 1, 2, 3, 4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이 세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세부 사업들 속에서 얘가 또 선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10가지로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도사업 10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선도사업 1은 유니버설 디자인 마을을 조성하자
근데 이 마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립하는 것은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재생 지역을 지정을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의 향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함께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스쿨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폐교되는 일단 초등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교되는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니버설 체험장이나 아니면 또 기타 이 지역의 상업 시설들과의 연계 아니면 뭐 육아시설, 탁육아시설들을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넣을 수 있는 공간화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목표 속에서 또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린 아이부터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화를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유니버설 디자인 스쿨 조성이라는 과제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대중교통의 정착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사실은 대중교통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서 조금은 열악한 이 대중교통,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 편의 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선도사업 네 번째인데요. 영유아 시설이나 학교 주변 시설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이 학교 앞에 요즘에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안전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이 사회적인 역할은 또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히 또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낙후 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낙후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다. 그리고 생활 환경 자체가 불편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의 생활에 대한 범죄 안전 그리고 생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행 환경이나 편의 환경 등을 개선해서 지역의 편리성을 강화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도사업 여섯 번째인데요. 소방이나 재난 관련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확충 및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고시원 화재라든지 아니면 뭐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과 같이 대형 화재들 그리고 또 재난 뭐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난 사태들이 굉장히 많은 소중한 목숨들을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난 안내 및 유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나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개선을 철저하게 해 나간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는 또 장애물들을 없애는 그러한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도 사업 7번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행정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 법제화가 미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규칙,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상황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 적용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정의 다짐까지 포함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대사업 8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진흥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발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산업이 발달을 해야 그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산업이 활성화되면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해외 수출도 도모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술력, 아주 훌륭한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 능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과 매치를 잘 시킨다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공공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두사업 9번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초 확립인데요.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교육이나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더욱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선도사업 10번째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2020년도 5월 달에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그 안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관련 업무의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위원회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관리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제도나 인센티브, 그리고 관련 제도 간의 연계 방안 및 개선 방안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보안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조직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제 활동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유디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본계획상의 관리 운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연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증이나 컨설팅도 함께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 인증을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교육을 확충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준비기와 형성기와 완성기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중심의 도시, 그리고 소통과 통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GIS 기반 보행 맵, 그리고 IT 기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과 공공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면서 UD 지원센터, UD 인증, UD 전문가 육성을 함께 이루는 속에서 여기는 UD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져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또 제대로 성립이 된다면 서울형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니면 좀 더 크게 대한민국 유니버설 디자인은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없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의 유니버설 디자인, 대한민국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